220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녹화 버튼 눌려져 있어요. 네. 22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는데 사랑도 변해요, 안 변해요? 결혼하면 3년 안에 변한다면서요. 그게 증오도 변하고 미움도 변하고 그죠? 뭐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것 같으니까 만들었겠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뭘까? 강연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27일 날 그 부산 불꽃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14회. 가보신 적 있어요? 불꽃축제? 이분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네. 호도 확대가 아니고 원래 이리 찍혔어요 사진이. 우리 박대용 작가님께서 찍으신 건데 네. 좋은 카메라,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니에요. 호두과자 하나 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무튼 이분이 우리 협회 회원들 후원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포항에, 포항 맞죠? 예, 부산이죠. 부산에, 부산 광안리에 불꽃축제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이분도 같이 가셨죠. 예, 멋있지 않습니까?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얘기의 강 선생입니다. 이 사진도 역시 박 작가님께서 찍으셨습니다. 박 작가님 오라고 했더니 야근한다네. 그 뒤에 배경 보면 아파트가 하나 보이시죠? 이 아파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찍어봤어요. 이게 사진이라서 조금 별론데 실제로 보면 무슨 한 50년 뒤에 세상에 있는 아파트 같이 보여요. 아파트, 이건 제가 찍었어요. 아파트 전체가 무슨 유리처럼 번쩍번쩍하면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죠. 멋있지 않아요? 지구가 아닌 이 다른 세상 같지 않습니까? 좀 가까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아파트 이름이 롯데 아이파크대요. 네. 가격도 적당히 비싸고. 아무튼 여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무튼 딴 세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해서 바다 구경하고 불꽃축제는 8시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불꽃쇼 하는 한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조명 좀 꺼주세요. 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조금 벅벅대네요. 원래는 더 멋있는데. 저는 이게 태어나서 두 번째 본 불꽃축제였는데 첫 번째 본 불꽃축제가 언제였냐 하면 강원도에서 강원랜드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2010년도에 처음 봤습니다. 이 불꽃축제라는 걸. 이건 그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카메라 화질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 폰 카메라랑 지금 카메라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불꽃쇼를 보고 제가 향기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책, 세 번째 쓴 책 있죠. 그 책에 이 불꽃쇼를 보면서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 하면 인생은 불꽃놀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걸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본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불꽃놀이 같은 것이다. 터지기 전에는 한 줌 화약에 불과하지만 터지는 순간에 그 화약과 웅장함을 보라. 그대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그대의 인생이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 그대의 인생은 아직 터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날 위한 인내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언제나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터지고 나면 한 주제에 불과한 것이 또한 인생이니 인생은
그렇게 화려함과 지혜가 공존하는 불꽃놀이 같으시다. 제가 써놓고 제가 다시 읽으면서 우와 이러면서 내가 이런 글을 이러면서 아무튼 이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불꽃놀이 보면 좀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화려하다가 지면 재가 되잖아요. 근데 또 터지기 전에는 그냥 시커먼 화약에 불과한데 때가 더 터지면 그 화려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불꽃놀이를 보면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때문이냐 하면 제가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유심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달입니다, 달. 그 처음 동영상을 찍을 때는 달을 못 봤어요. 이게 터지는 부분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달을 유심히 계속 봤어요. 동영상 찍는 내내.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이제 열어드릴 테니까 이 달을 유심히 한번 계속 봐보십시오. 달을 중심으로. 달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왜 이 달을 유심히 계속 봤냐 하면 그 달 앞에서 불꽃이 터지면 저는 달빛이 안 보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달빛이 아무리 밝은 빛에 터져도 달빛이 계속 보이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달빛보다 나는 불꽃이 밝을 줄 알았는데 불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터져도 달빛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는 달빛이 안 보이죠. 구름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달빛을 유심히 보시라고 했잖아요.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지 않았나요? 저만 오나요? 아까 누가 시진핑 닮았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어떤 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참 멋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었어요. 일본 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트렌치 코트는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트렌치 코트 입고 강의하죠. 이 자켓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어떻게 자켓이 없어질 수가 있지? 저 순간 마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아무튼 그래서 입고 온 건데 이 달빛을 유심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부산에서 제가 손혜 선생님한테 그랬죠. 이걸 주제로 향기 노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향기 노트를 할까. 저는 이 달빛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불꽃도 달빛을 가리지는 못하고 어떤 먹구름이 어떤 먹구름도 달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 먹구름 속에 달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불꽃이 아무리 밝고 화려해도 달빛을 못 가리는데 구름은 달을 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달을 없애지는 못했죠. 그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딱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화려한 불꽃, 그러니까 어떤 현란한 말, 유혹적인 말, 뭐 포장된 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변하지 않는 달빛처럼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먹구름이 우리 달빛을 가리면 안 보이지만 이 내 마음도 어떤 사건이라면 뭔가를 가리게 되잖아요.
뭐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기 노트를 만들게 된 건데 이 달빛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그 마음이 바로 달빛 같은 마음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한 경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가하지 마라.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저는 항상 이미지에 힌트를 드립니다. 자활, 그렇고 한문을, 그러시군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가하지 마라. 뭐 어떻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두 번째, 남에게서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 남을 해치지 말고 해치도록 시키지도 마라.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세 글자라서 헷갈리시죠? 요거는 법구경, 어떻게 하셨어요? 법구경에? 이건 법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표현이 다르지 지금 어떻습니까? 다 같은 말인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이에게 시키지 말라. 다른 이가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면 너도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건 어디 나오는 말 같습니까? 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역시 세계사, 한국사 번갈아 가면서 잘 맞추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아시겠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이 경전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은 이 마음을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전들이 나온 지는 수천 년이 이상 흘렀다는 거죠. 그죠? 그 인류가 탄생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마 원시 시대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뭘까요? 본능? 본능? 세월이 흘러도 본능은 변하지 않는다. 네. 세월이 흘러도 본능. 네. 뭐 참신했습니다. 네. 네. 변하지 않는 마음은 뭘까? 맞습니다. 우리 한국 선생님께서 맞추시네요.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여러분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 양심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 내리는 도덕적 윤리관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류가 말이죠. 양심대로 살면 뉴스가 없어지겠죠. 판사도 없어지겠죠. 변호사도 없어질 것이고 검사도 없어질 것이고 경찰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양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제가 옛날 과거 그 향유로터 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인디안들은 양심이 세모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이 양심이 찔린다 이런 말 할 때 있죠. 왜냐하면 양심이 삼각형으로 생겼거든. 그리고 양심이 마음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그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하면 그 삼각형 뾰족한 부분이 찌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마음이 찔린다. 그 양심이 찔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계속하면 삼각형이 계속 찔리겠죠. 계속 찔리다 보면 삼각형이 삼각형이 될까요? 원이 될까요? 그렇게 무뎌진대요. 원으로 바뀌면서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하고도 양심이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양심은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달빛으로 얘기하면 구름에 가려진 양심이 되겠죠. 그래도 양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양심의 가책 안 느끼고 나쁜 짓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죽을 때 보면 뭐라고 해요? 후회다는 한마디를 하죠. 이 양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6회 때 양심에 대해서 향유노트를 한 적이 있는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뭘까? 이런 제목으로 향유노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환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네, 향유노트 220회 다 들으신 분, 오늘까지 221회를 다 들으신 선생님 기억 안 나셔야 정상입니다. 네, 답이 뭐였냐 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바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는 게 힘들고 그래도 아까 그 달빛처럼 아무리 유혹이 나한테 와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아무리 구름을 나를 갈아도 존재를 잃지 않는 것처럼 이 양심대로 살면
우리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걸 불꽃축제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